우리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시험에 좀 몇 번 도전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독해가 약한데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선생님, 제가 독해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다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다시 공부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요즘 좀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 영어 독해를 공부할 때 하는 실수들이 분명히 있구나. 근데 이게 실수인지를 모르고 쭉 가져가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로 잡고 공부하는데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독해가 정말 한 단계 성숙해지는, 또 한 단계 좋은 점수로 발전이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영상 참조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영상을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질보단 양인가? 양보단 질인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질로 승부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양으로 승부해야 될까? 많이 풀어보면 될까? 아니면 내가 많이 풀어봤는데 안 됐다면 뭐 질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일까? 라는 이 질과 양과 질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질보단 양보단 질, 그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영어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신이 독해 실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 근데 자꾸 틀리는 것들이 나온다. 해석은 되고 어찌됐든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됐는데 자꾸 틀린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양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석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지 해석도 좀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접근 방식도 약하다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영어 성적이 한 40점대에서 50점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질로 승부해야 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해석하더라도 정확하게, 단어를 외우더라도 꼼꼼하게, 이분들에게는 이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점수가 그래도 한 80점대에서 85점 또는 70점대에서 80점대 사이다, 너무 아쉽다, 다 알았는데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동영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라고 잔소리 진짜 많이 드렸죠.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양을 고통스럽게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질과 양과 질 둘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질을 선택하실지 양을 선택하실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의 중요성입니다. 영어도 여러분들이 선지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독해를 하실 때 보면 위에 지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라고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드리는 분들을 보면 선지 해석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답을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번을 골랐어요.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답을 골랐을까 궁금해서 한 3번 해석해보세요 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답을 고르신 거죠. 이것처럼 위의 지문을 이해했더라도, 대충 정도만 이해했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선지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석해서 또는 선지를 잘못 이해해서 선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답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합니다. 지문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석이 잘 안 됐던 선지가 있다면 꼼꼼하게 왜 해석이 안 되는지 옆에 한국말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선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문에 또 새롭게 편성된 선지를 봤을 때 막힘없이 답으로 손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제 제목, 그 다음에 빈칸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선지가 굉장히 약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일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전 독해가 안 돼요. 이제 그 해석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는 게, 구문 독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선생님, 뭐라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단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영어가 부족하세요? 해석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 근원적인 원인은 여러분 단어가 너무나 딸리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부족해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단어 외운다고 외웠는데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해보면 딱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단어 수준을 가지고 단어를 좀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독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가 여러분 영어 성적을 정말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단어가 문장에, 또 그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해석을 이해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단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저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단어 뜻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단적인 예를 들어서 have라는 단어, 가지다라는 뜻만 알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다면 여러분들의 해석은 되게 답답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해석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단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이 그냥 이 단어의 뜻 하나를 내가 모른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거나 지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단어 실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계속 잘 연습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손독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한국말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단어. 이 단어의 효용성, 단어의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진짜 많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어 공부를 할 때 시간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 영어 선생님으로서 왜 속상하냐, 여러분 암기 과목 점수 잘 나오시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면 기출문제 열심히 돌리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으면 암기 과목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제가 봐요. 한국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사가 효자 과목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는 그 암기 과목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암기 과목을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해서 그 지문 하나하나, 기출문제 하나하나를 파고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어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영어 공부에 물리적인 시간을 쏟지 않았다면 영어는 안 오릅니다. 암기 과목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게 바로 영어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어 조금 공부했는데 암기 과목처럼 비약적인 발전이 없다고, 선생님 전 영어를 못하나 봐요, 영어는 저랑 안 맞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노력과 집중력과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여기 한번 쏟아봤느냐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영어는 정복할 수 없는 과목은 아닙니다. 영어가 끝까지 발목 잡아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대부분 보면 이 영어에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영어 공부는 하다가 두세 시간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암기 과목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게 영어인데 암기 과목만큼 또 공부 안 했으면서 또 암기 과목만큼만 공부했으면서 이거 안 나와,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최악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집중의 질도 틀리고요. 시간을 쏟아야 될 시간의 질도 다릅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강의 열심히 듣고 단어 열심히 하고 시킨 거 다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영어 독해는요, 절대 강의가 여러분들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강의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어시스트하는 굉장히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특히 영어 독해는 내가 영어 독해가 잘 안 되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시 강의를 열심히 듣고 다시 문제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해보고 나서 잘 안 되는 부분을 강의로 들어야 되는 거지. 초반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어는 여러분 계속 같은 자리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영어는 여러분들의 좀 땀과 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짜증이 좀 필요한 과목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너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없다면, 그런데도 영어가 잘 나온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고요. 그런데 그런 짜증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없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발전하기는 힘든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린다고 아주 그냥 처음부터 강의만 찾아가시는 분들, 저는 큰 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더 단어와 구문과 그 다음에 지문 이해를 위한 연습들을 충분히 하시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을 위한 여러분께 땀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느 때보다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기 싫고 던져버리고 싶고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저와 함께 영상 보시면서 또 동기부여도 맞으시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좀 자극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꼭 끝까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